5. 왜 한국 고대사를 말살했나? 왜 일제는 한국의 고대사 말살과 조선사의 재편에 주력했을까? 조선 총독부가 시정 25년을 맞아 1936년 발행한 25장의 조선사의 길잡이가 그 일단을 밝혀준다. 이 책의 서문은 조선 고금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소책자를 펴낸다고 밝혔다. 이 책은 한국의 고대를 고조선, 낙랑군, 삼국시대로 구분, 400년간에 걸친 낙랑군 시대가 한족의 피지배 시대임을 강조하고 고조선에서는 단군을 없애고 기자를 내세워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했다. 또 신라, 백제의 실제 건국을 4세기 이후로 끌어내려 역사의 후진성을 부각했다. 백제, 신라와 임나라는 부분을 만들어 임나는 일본의 직할 영역이고 신라, 백제도 일본과 신속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백제, 신라가 강성한 후에도 옛 삼한 지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일본이라고 강변했다.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이란 논문에서 이 책을 분석한 이만열 교수에 따르면 일제는 한국의 국조가 단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했으며 둘째, 조선 고대사의 상한선을 가능한 한 끌어내리고 셋째, 외세 침략과 대치 능력의 부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던 1인 학자 말송보화의 저술로 알려진 이 책은 광복 후 유네스코에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자료로 번역 배포했다고 한다. 번역 출판이 일본인의 농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아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일제는 왜 한국 고대사의 상한을 끌어내리려 한 것인가? 국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별로 있지 않다. 제1사학자 이진희 씨의 광개토 왕릉비의 탐구와 1인 학자 여전외, 일본인의 조선관, 고 홍희섭 씨의 식민지 사관의 극복, 김용섭 교수의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최재석 교수의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사 연구를 비판한 제 논문 등 몇 편이 부분적으로 그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 논문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명치시대 일본 역사를 재확립하고 한국 침략 사관을 수립했다.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학자들을 고용하여 일본사를 정리하며 본격적인 대한 관계사를 연구토록 했다. 참모본부 촉탁 광전 충직이 1882년에 내놓은 임나고가 일제 침략 사관의 첫 결실이다.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조선 연구는 밀정으로 만주에 파견한 주구 경신 중위가 집안에서 광개토 대왕비를 탁본해 오며 활기를 띈다. 관전이 임나고에 이어 고구려 고비고를 내고 일본 해군성 군사부 정강수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왕 묘비해를 내놓는다. 일본 서기를 토대로 억지 해석한 일본의 고대 남한 경영설이 되도되고 광개토 대왕 비문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일본은 나량, 석상신궁의 백제가 하사한 칠지도 명문과 광개토 대왕 비문을 조작했다는 제1한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 학자도 있다. 나가 통세가 일본 상고 연대고에서 일본 서기의 기년은 오류가 심하다고 지적, 일본 고대사는 한국 고대사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가의 연구가 길전동호, 가부홍장 등의 동조를 받게 되자 삼택미길이 일본 기년의 정부라는 논문을 통해 옛 역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국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과학적인 기년론을 주장하는 것은 불충, 비애국자의 소행이라고 공격했다.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일본 국사의 변란이 일어난 것이다.
비류백제와 일본 국가기원의 저자 김성호 씨는 한국 고대사를 토대로 일본 서기를 해석해야 한다는 나가의 주장은 한일 고대사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는데 일본 군부의 지원을 받는 어용학자들의 공격으로 이때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후 일본 학계에서도 한국 학계에서도 이 문제의 본격적인 거론은 없었다. 일본 국사의 별난기 이후 일본사 비판은 사라졌다. 이어 일제는 어용 관학자들의 연구와 광개토 대왕 비문을 연결, 본격적인 한국사 파괴 작업을 강화, 침략 사관을 마련했다. 관정후에 고려 호태왕 비명고가 나오고 참모본부는 창십명준 공병대위를 만주 지반에 파견, 광개토 대왕비를 재조사 비밀리에 탁본하여 반출토록 했다. 또한 정상뇌국, 구산장락, 광정충직 등 국수주의 학자를 동원, 전설적인 일황가계를 역사화, 일본 고대사를 미화하고 대한침략 사관을 만든 것이다. 고대 일본이 한국의 남쪽을 지배했으며 한국의 병합은 침략이 아니라 고토 회복이라는 주장이 이때 나왔고 학교 교육을 통해 의식화했다. 일본 역사는 명치시대 일본 군부가 일황 중심의 역사로 통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 교육을 통해 한국 침략을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한국 침탈로 일단 성공하자 일제는 어용학자 흑판승미, 삼포주행, 금소룡 등을 한국에 파견, 조작한 일본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의 사료를 불태우고 삼국 이전의 고대사를 말살하려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일제의 조선사 편찬은 한국사를 일본사의 뒷받침 자료로 전락시킨 것이다. 중국의 기자로부터 피지배국으로 출발한 한국은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결국 일본의 한국 점령은 침략이 아니라 옛날의 종속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왕권에 시달리는 한국인을 보호하려는 은혜라고 호도하려 한 것이었다. 회전정길은 일제의 한국 침탈 후 펴낸 조선의 병합과 국사라는 저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 병합은 실로 일조의 관계가 태고로 돌아간 것이다. 조선은 실로 빈약한 분가이며 우리나라는 부강한 본가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한국 고대사 말살에 이처럼 집요한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물론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양국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일본 역사의 위대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고대사를 공백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일본의 고대 남한 경영론을 비판할 수 있는 반증들을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숨은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최재석 교수에 의하면 한국 고대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일본 고대사는 한민족이 건설한 역사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침략 이전에 이를 먼저 파괴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6. 일은 조작한 남한 지배설 교육. 일제가 한국사를 파괴하여 조작해낸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고대 일본이 남한을 지배했었다는 임나 경영론, 임나 일본부설이다. 가야 지방을 비롯 백제 신라 권역을 일본이 다스렸다는 얘기다.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이 같은 조작을 우리 학계에서는 론과 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학교의 역사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제 역사로 의식화하고 있다. 최근 말썽을 빚은 일본 고교 국사 교과서는 남한 지배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화조정은 반도의 철자원이나 선진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세기 후반경 조선의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가라지방의 진출에 거점을 두었다.
고구려 호태왕 비문에 의하면 웨이는 백잔, 신라에 대하여 우월권을 둘러싸고 391년에서 404년에 걸쳐 고구려와 교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조선반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던 대화조정은 5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남조와도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했다. 송서 외국전에 의하면 찬, 진, 제, 흥, 무 5대의 외왕은 송이나 제에 사신을 보내서 조선 제국에 대하여 군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높은 작호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은 중국 황제의 권위로서 일본이 조선반도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 대화조정의 위세는 응신천황이나 인덕천황의 산능이라고 전해오는 거대한 고분에 의해서도 추측할 수가 있다. 이 교과서는 또 줄을 달아 백잔, 신라는 구시속민으로서 율에 조공하였다. 그런데 왜는 신묘눈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백잔, 가라, 신라를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 6년 병신에는 왕 스스로 수군을 이끌고 잔국을 토벌하였다고 조선 출병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의 사료를 주로 제시,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가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제1사학자 이진희 씨가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밀정을 파견, 광개토 대왕 비문을 조작했다고 폭로하고 변조된 글자까지 밝혀냈으나 일본 사학자들은 이 비문을 자국에만 유리하게 억지로 해석,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외는 북구주에 있던 일본 국호가 나오기 이전의 집단으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허구의 역사를 날조 고교생들에게 가르쳐 고대 한일 관계사를 왜곡하고 있다. 일본 거민정 역사 교과서의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국사 교과서에는 여기에 대응할 내용이 없다. 고교국사 상권의 제2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 육가야 단락에 띄어쓰기를 포함해 270여자로 가야가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고령의 대가야와 김해의 금관가야가 주축이 된 가야 세력은 낭랑 일본과 빈번히 교류했다. 특히 일본 지역에 진출해 그곳과 연결하는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고령, 창녕 등의 가야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상당한 문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가야가 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붙인 때문인지 얼마 동안이나 실제했으나 그 존속 기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진출하여 무역했다는 것이 고작이며 이어 삼국 간의 항쟁이 나온다. 가야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됐다는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에 2줄이 들어있다. 이나마 고교 국사 부록 국사 연표에는 아예 가야가 빠져버렸다. 일본 고교생들이 배우는 백잔도 광개토 대왕비의 주요 내용도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없는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현행 국민학교 사회에 약간의 설명과 사진이 나오고 중학교 국사에 5만의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기도 하였다는 내용만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은 국사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과연 일본인들과 만나 한일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국사교과서나 개설서에 이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데 대해 단국대 차문섭 교수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도 큰 이유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정통으로 일본 고대사나 한일 관계사를 전공한 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한 차 교수는 일본 측이 허구의 남한 지배서를 그토록 집요하게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며 우리도 우리 사료를 연구만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역사적 진상을 얼마든지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말썽이 난 신편 일본사를 분석하며 학설상 쟁점이 있는 임나 일본부를 역사적 사실로 규정,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근대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종래부터의 식민사관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임나 일본부설에 어떤 허구가 있으며 어떻게 조작되었고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은 배울 수 없다. 국사편찬위가 지적했듯이 일본은 한국을 침탈하기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쳤고 현재도 조금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이다. 일본 사학자들은 임나 일본부, 즉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부단히 논문을 조작해냈고 패전 후 정설화, 교과서 수록을 뒷받침했다고 우리 학계 일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교과서에까지 수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학계에서 실화로 나타나고 있다. 7. 우리나라 실증사학의 한계.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은 남한 지배설 이외에도 한일 관계사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 일본 고교 교과서 신편일본사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고대사 9개, 중근세사 5개, 근대사 14개, 현대사 7개 등 모두 35개 항이나 그릇되게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설에서 보여주듯 각종 사료를 조작, 사실처럼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만이 가장 타당한 지식이며 사실만이 지식의 대상이 된다는 실증사학을 표방하며 그들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학계에 실증사학을 도입한 독일학자 랑케의 제자 리스마저 일본 학자들은 과학을 가장, 역사를 제멋대로 조작한다고 비난하고 동경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서양사, 동양사, 국사학과로 분리, 그 자신은 서양사학과만 맡았던 것은 세계 학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다. 실증사학을 신주처럼 모시는 학자들은 일본 국사학과 및 동양사학과 출신들이다. 조선사 편찬에 참가했던 금서룡, 말송보화, 도엽암기를 비롯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허위라고 부정하거나 전설로 몰아붙인 진전좌우길, 전문공작, 태전량, 진해창, 정상숭, 삼품장영 등이 모두 실증사학을 내건 일본 학자들이다. 이들은 조선사를 편찬하며 한국 고대사 부정에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각, 인멸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논문을 써 우리의 상고사를 파괴했다. 금서룡은 단군고를 써 그 실체를 부정했고 삼품장영은 신라 지증왕까지 21대 왕을 전설로 만든 장본인이다. 삼품은 신라 역사를 무려 537년이나 깎아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과학적인 실증사학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증 사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신라 남회왕이 사위인 탈해에게 정사를 맡긴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기록을 믿을 수 없다, 허위다, 공상이다, 후세의 조작이다, 전설을 역사화한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용어를 나열 삼국 초기 기록을 파괴했다. 또한 이들은 멋대로 역사를 끌어내렸다가
신라에 실존한 첫 임금은 뇌물왕이라고 장사꾼 흥정하듯 다시 5대나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모든 역사 파괴 행위가 실증 사학의 이름을 빈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고대사를 이른바 과학적으로 부정하고 그들의 역사를 조작하여 국민에게 교육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고대 한일 관계에서 밝힐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학자들이 수많은 논문으로 남의 나라 역사는 파괴하고 그들의 고대사를 미화했지만 일본을 건국한 민족이 누구냐는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1인 학자 강상파부에 기마민족 정복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설의 하나다. 일본인들이 기마민족 정복설을 싫어하는 까닭은 기마민족의 주체를 만주에서 한반도로 거쳐간 고구려 백제인과 계통이 같은 부여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최재석 교수는 일본 열도의 원주민들이 일본 국가를 세웠다는 기록이나 연구를 본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 군수질한 것을 참회한다면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일생을 바친 문정창의 일본 상고사를 비롯 민족주의 전통 사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연구에는 한일 고대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으나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학계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천손족을 자칭하는 일황가의 신비도 임나일본부의 남한 지배설도 허구로 밝혀지고 만다. 신채호, 정인보, 최남선 등 민족 사가들의 연구를 빌지 않더라도 일본인 학자 강상이 패전 후인 1948년에 내놓은 기마민족 일본 정복론과 계속 발굴되고 있는 각종 유물은 일본의 남한 지배설보다는 고대 한민족의 일본 정복설을 오히려 유력하게 한다. 실증 사료인 고고 유물이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강상 역시 기마민족 일본 정복설을 고분 출토 유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강상이 비록 일본 민족은 고구려의 부유족과 같은 퉁구스계의 기마민족이 조선 반도를 남하, 남부 조선에 정착해 살다가 4세기 초에 구주에 도래한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민족이 고대 한국 문화를 지닌 한민족임은 그의 학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이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계의 고대인들을 귀화인, 도래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본 열도에 엄청난 한반도계가 진출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이들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한 일본 건국의 주체민족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도처에서 출토되는 청동거울, 칼, 고곡을 일황가의 삼종신기라고 하며 일본에는 없는 한국산 적송으로 만든 반가사유 미륵보살상을 국보 1호로 보존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그들이 원주 토인의 후손임은 부인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왔다는 명백한 사실만은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 김해, 고령 등에서 나오는 철제 갑옷이나 해남 출토 청동칼을 일본 구주 출토의 같은 유물과 비교만 해도 한일 고대사의 신비는 풀릴 텐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들 유물이 나오기 전 민족사학자들이 고문헌을 증거로 제시한 한민족의 5천년 역사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부정되고 삼국의 시조도 실증사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빼버렸다. 이것이 과학적인 사학의 방법일까? 일본 학자들이 일제시대 파괴한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사료마저 연구하지 않고 외면하는 풍토도 학계 일부에서는 비판한다.
일인들이 갖은 방법으로 부정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밖에 제왕운기 등 많은 사료와 유물 자료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있는 사료는 인정하고 설명하기 부족한 부분은 학계의 연구로 보완해야지 조상이 기록한 역사까지 없애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비판자들의 반문인 것이다. 이 같은 우리 국사학계의 실정에 대해 고려대 강만길 교수는 현재의 한국 사학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만 얽매여 이론화가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실증은 역사 연구의 초보적 출발점일 뿐 그것이 역사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실증 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사학과 고고학,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과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8. 불편한 국사학계와 고고학계. 현행 국사교과서는 박물관의 유물도 설명하지 못한다. 60년대 이병도 저 고등학교 국사 등 삼국 초기 역사가 빠져있는 일부 검인정 교과서를 배운 이들이나 74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의 졸업생들은 박물관 유물들이 낯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삼국 초기 수준 높은 유물들이 박물관에는 진열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시기가 국가 성립 이전의 원시 전설 시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앙청 자리로 옮겨 8월에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계 학자들 이외는 처음 보게 될 원삼국실이 있다. 고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생소한 나라 이름일 것이다. 이 전시실에는 경주 조양동에서 발굴한 청동 거울과 철기류, 울주 출토의 동물 모양 토기, 대구 팔달동과 심양동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토기들이 원삼국의 유물로 소개되고 있다. 조양동에서 나온 청동 거울에는 백광경, 소명경, 가상 보기경 등 이름까지 붙어 있다. 81년 11월 발굴한 청동 거울 중 일광경은 놀랍게도 거울 뒷면에 견일지 광 천하대명이라는 명문이 있어 중국 전한시대 유물임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조양동에서는 이 밖에도 철정, 철제, 말, 제갈 등 철제 무기류 200여 점과 청동 칼장식, 청동 팔찌, 유리 목걸이, 각종 토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나온 일광경은 글자 해독으로 서기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의 유물임이 확인됐다. 대구 팔달동 토기는 서기전 1세기, 울주 동물 모양 토기와 밀양 토기는 서기 2세기 때의 유물로 추정됐다. 방사성 탄소 측정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유물 연대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서기 기원 전후의 청동 철기들이 원삼국의 유물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원삼국은 국사 교과서 아니라 국어 사전에도 국사 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낱말이다. 나라 국자가 붙어 있지만 어떤 나라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원삼국은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70년대 초 새로 만든 학술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삼국이 위치하는 역사적 시기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삼국시대 초기와 일치하고 있다. 원삼국이란 고고학 연대를 확정한 학자는 서울대 김원룡 교수다. 그의 저서 한국 고고학 개설에서는 원삼국 시대는 서력 기원 개시 전후부터 서기 300년까지의 약 3세기라고 설명했다. 유물의 연대 측정에서는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 시대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를 연결하는 시기가 원삼국 시대임을 밝혀준다. 삼한, 삼국의 나라 이름이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 국사학계의 주류가
삼국 초기 이전의 기록을 부정하는 바람에 원삼국이라는 생소한 시대가 태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시기는 엄연한 삼국시대로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국사학계가 부족, 성읍시대로 고고학계가 초기 철기시대로 각기 불러 삼국시대에서 제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원삼국시대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국사학계와 고고학계가 한국사 연구에 이견을 보이고 있음이 원삼국시대 구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사학계가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유물들을 잇따라 발굴, 그 시대의 실존을 증명했으나 유물들의 국적이 실종된 상태여서 궁여지책으로 원삼국 시대가 탄생한 셈이다. 이것을 고고학계에서는 광복 후 꼽을 수 있는 학술적 성과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고고학계가 이같이 유물로서 실증하는데도 국사학계는 이를 아직도 받아들여 반영하지 않고 있다. 조양동 유물을 발굴한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 지역에서 나온 철정은 당시 화폐로 대용한 것이며 다양한 철제 무기와 유리 장식 등으로 미루어 상당한 문화 수준을 지닌 통치 세력이 있었음을 밝혀주는 유물들이라고 설명했다. 국사학계가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은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교과서에 수록한 정도다. 74년 개편 때 반영된 것이다. 구석기는 1940년 일본인 직량 신부가 함경북도 종성군 통관진에서 발굴했으나 일제가 발표를 금지하고 식민사학자들을 시켜 조선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고 호도했다. 일제는 또 조선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면서 신석기에서 우물우물하는 사이 철기시대로 넘어갔다고 조작, 이 시기를 금석병용기라고 명명했다. 40대 이상이 배운 금석병용기라는 시대는 이 같은 한국 고대사를 끌어내리려는 일제의 역사 파괴 음모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64년 공주 석장리에서 광복 후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을 발견한 연세대 손보기 교수는 당시 국내 학계는 유물까지 발견했는데도 한국의 구석기 실존을 믿지 않았다면서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국제학회에서 공인을 받은 후인 70년대 초반이라고 밝히며 쓸쓸하게 웃었다. 지난 83년 영남대 강인구 교수가 경남 고성 송학동과 함안 마이산에서 전방 후원분을 발견하자 84년 2월 일본 학자들이 급히 발굴자와 한국 사학자들을 초청 학술 모임을 열었다. 일본 학자들이 서둘러 모임을 주선한 것은 일본 천황릉 모양인 이 무덤 형태가 일본에만 있는 고유의 묘제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강 교수가 이 자리에서 발견 경위와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하자 일본 학자들은 그럴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전방 후원분의 한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져 젊은 학자들을 흥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고분은 85년 전남 해남 장고산에서도 발견됐고 극소수지만 이젠 일본 학자들도 시인하기 시작했다. 되풀이되는 이런 해프닝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학제 일부의 진단이다. 백제의 왕도가 아닌 전남 나주 반남면 신촌리 구호분이나 전북 익산에서 집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찬란한 금동관이 나와도 국사학계나 고고학계는 정확히 나라도 연대 추정도 못하고 왕족 능 정도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